실력 있고 유명하신 분이 지금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법학 박사이시면서 현재 법무사로 일하고 계시는 권두안 법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권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모시기 어려웠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흔쾌히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별 일반인들과 관련된 법과 관련해서 네. 너무 무겁거나 어렵거나 이런 거 말고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법과 관련한 얘기 또는 앞으로 또 철학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법무사시니까 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음. 리빙 트러스트 유언장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네,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연세가 조금 이제 있으시다 그러면은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해야 된다, 뭐 유언장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많이 이게 들어요. 왜 중요한 건지 또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리빙 트러스트가 우리가 우리말로는 뭐 생전 신탁, 뭐 자산 신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던데요. 이게 뭔가요? 네. 리빙 트러스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를 사면 네. 보험을 들듯이 음흠, 사실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입니다. 음흠. 그래서 리빙 트러스라는 것은 살아서 네. 내가 인지 능력이 충분할 때 내 재산을 미래에 어떻게 하겠노라고 이 약정하는 증서를 리빙 트러스트라고 그래요. 음흠.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언제나 뭐 100번이고 변경이 가능한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가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네. 이레버커블 리빙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오호. 근데 이제 둘 다 이게 그 장단점이 있는데요.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 그러니까 변경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는 언제고 내가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내 재산을 지금 하던 대로 as is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예요. 음흠. 그리고 이레버커블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은 내가 죽으면 재산이 내 아들이나 딸들한테 가는 건 맞는데 한 번 한 거는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요? 예, 본인이 제 재산인데요. 네, 내 재산인데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변경 가능한 걸 하고 음흠. 또 두 번째 변경 가능하지 않은 거를 선택해야 하는지 네네.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궁금하실 거예요. 너무나요.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는 사실은 우리가 부부가 요새는 여행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비행기 사고, 천재지변, 기타 등등의 사고로 두 분이 함께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떠났다면 그게 홍길동 재산이었다고 보자고요. 홍길동 사망 이렇게 이 오피셜하게 레코딩이 되는 순간 내 재산, 부동산 그리고 유체동산, 금융거래, 주식 이런 모든 것이 정지가 됩니다. 네. 죽은 사람이 움직였다는 건 사기꾼이 움직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탑. 네. 그런 다음에 2년 동안 조사를 해요. 이 홍길동의 상속자가 누구냐? 유언장 가진 사람 있냐? 정부 혹시 이 사람한테 빚 받을 게 있냐? 이런 거를 정부가 개입해서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같으면 호적 제도가 있어요. 예. 홍길동과 심순애의 그 두 부부의 아들은 홍길동 1, 딸 심순애 2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오피셜하게 이게 그 기록으로 레코딩이 돼 있는데 미국은 그게 없습니다. only 출생증명서. 홍길동 심순애 아들 뭐 제이슨, 제임스, 뭐 엘리자베스, 뭐 주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혹시 홍길동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 네 아버지 맞냐? 아버지 맞다면은 너도 상속자니까 서류를 갖고 나한테 와. 오. 이렇게 네. 상속보다 앞서서 먼저 진행할 수 있는 건 나의 의지를 얘기한 유언장이 앞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언장 가진 사람이 있어? 갖고 와. 정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언장이라는 거는 한 달 전에 쓴 게 있고 어제 쓴 게 있고 오늘 쓴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한 달 전에 쓴 거 어제 쓴 거는 오늘 쓴 유서에 밀려요. 그러니까
오늘 작성한 유서 이전에 작성한 어떠한 문서도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적힌 레스트 윌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네네. 유언장이 누구냐. 유효한 거네요. 네네. 그 전에 쓴 거는 뭐 5년 전, 10년 전에 예, 아무 예, 상관이 예, 예. 없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쓸 때마다 앞 페이지에 이전에 작성한 어떠한 문서 유언장이나 이런 건 무효로 하고 오늘 것만 유효로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유언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마지막 유언장 last will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정부에서 네. 그거를 검토하겠다는 네. 거예요. 네네. 그래서 2년간 재산권 항차를 하지 못하고 그거를 그 홀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고맙게 그냥 해주는 거냐? 아닙니다. 한 3만 불에서 5만 불의 변호사 비용을 가져가요. 어머나. 2년 너무 동안 비싼데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게 되면은 음흠. 여기 홍길동 죽었대. 그럼 홍길동 재산이 어디 있어? 금융거래 어디 있어? 정지를 해도 홍길동 재산은 없는 거예요. 홍길동 리빙 트러스트는 있어도 홍길동 인디비듀얼 개인 재산은 없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홍길동 리빙 트러스트라고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살아서 미리 누구한테 주기로 약조한 문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개입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유언장은요. 제가 혼자서 적은 유언장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그거는 법적인 효력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 입회 아래 쓴 유언장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리빙 제가 이제 트러스트하고. 이 캘리포니아를 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캘리포니아의 법은 유언장은 증인 2명이 필요해요. 증인 2명. 네. 네. 그 증인이 없는 거는 진위 여부를 또 확인하기 때문에 법정 다툼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증인 1명에 공증인 1명도 증인 2명이 되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증인 1명을 데리고 본인 그 뭐 모르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냥 누구를 데리오지 않아도 예. 지나가는 사람을 데리고 여보 내가 그 유언장 쓰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봤다고 해줘. 그럼 틀림없이 유언장 써고 사인했잖아요. 예. 그 홍길동이 유언한 걸 난 봤다. 음흠. 증인 위트니스로 사인하면은 네. 또 제가 법무사님 그거를- 사무실에 가서 그걸 작성을 하면 제가 길에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해서 데려가 분 한 분. 네. 그리고 이제 법무사님이 서류 만들어 주셨으니까 법무사님 제가 증인. 네. 그렇게 해서 2명의 2명입니다. 증인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그 허용이 되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완성이 그래서 증인은 2명을 해라. 요렇게 하고 이게 개인이 구술. 어떤 분은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꼭 내가 자필로 써야 되냐? 너 타이프로 써도 됩니다. 사인만 하면 되는 사인만 거죠. 하면 되고 네. 증인은 있어야 되니까. 예. 왜? 손 잘린 사람이 유언할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글씨 모르는 사람이 구술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그 타이프를 쳐서 누군가 도와줘서 문서를 가져와도 상관없어요. 유언장이 아닙니다. 아, 네네. 보통 뭐 이게 그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자필이니 아니니 하는데 맞아요. 그런 거는 안 의미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요새 만약에 그 이게 교통사고로 2팔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죄송한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쓴 거라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서명한 걸 뭐로 증명할 수 있냐? 네네네. 공증인이 그걸 증명하는 거죠. 아, 공증인이. 증인이 이 사람이 서명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예. 이 사람이 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서명을 못 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증인 보고 서명을 해달라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할 수 있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 공증인이 적을 때 그 사람이 대신 사인해 줬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손 없고 이런 사람은 유언 못 하게요?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또 잘못 하나는? 알고 있는 상식들은 이번에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혼자서 밤에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는 누구에게, 집은 누구에게, 내가 입고 있었던 그 예쁜 드레스는 내 막내딸에게 이렇게 막 적었어요. 제가 사인을 했어요. 몇 월 며칠 날. 그 유언장은 효력을 발생하려면 결국은 법정에 가야지만 효력이 되는 그게 거예요. 이제 그 증인이 없고 공증인이 없는 건 없는 거. 예. 개인의 메모예요. 아, 유언장이 아니고 그냥 유언장이 개인의 메모네요. 메모. 아하. 그러니까 메모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예. 또 법정에 가서 이게 쓴 게 이게 뭐 전혀 저거가 없다는 게 아니고 법리 해석을 거쳐서 예. 진위 여부를 그거를 따져야 되는데
이제 아까 같이 증인 2명에 이게 정확하게 또 이런 문서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 문서는 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아유 나는 나 이건 쫙다 적어놨어. 이건 안 통하는 안 되는 겁니다. 거죠. 적어 놓은 걸 네, 나 이렇게 적었다는 걸 알려야죠. 알려야 됩니다. 증인 나 봤어. 사인해. 네네. 그다음에 공증인이 내가도 공적 증인이 하는 걸 봤어. 이게 이제 보통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변호사만 사인하고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여기서 또 정확하게 그 법적 용어를 하나 설명해야지. 네. 공증인이란 무엇하는 사람인가? 공증인이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국무부 장관의 도장을 빌려서 찍고 있는 사람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법무부 그게 장관의 도장을 대신 예, 예. 찍어주는 사람. 캘리포니아 인구가 많으니까 예. 내가 공증하라고 하면 국무장관이 일일이 다녀야 돼요. 그렇네요. 어떻게 다니냐고요. 못하지. 그러니까 네가 예. 내 대신 찍을 수 있는 합법적인 실력이 있으면 예. 네가 찍어. 그러니까 이게 공증 시험을 좀 봐. 그리고 네가 범죄가 있나 없나를 좀 봐야 되겠어. 그게 없고 시험을 봤다면은 너는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4년간 내 도장을 찍을 수 있어. 그 권리를 내가 너한테 주마. 네. 그리고 너는 내 일을 대신 해주니까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이게 공증인입니다. 아 공증인하고요 법무사하고는 또 어떻게 결이 예, 다른가요? 공직인은 아까 얘기한 그 도장을 갖고 있는 거고 법무사는 정확한 그 용어가 Legal Document Assistance예요. 법률 서류 작성을 도우는 사람. 예. 그렇죠. 예. 그게 LDA라고 해요. 그런 이제 그 LDA는 법무사는 두 가지의 그 이 법무사가 지금 존재하거든요. 네. 하나는 페럴리갈. 페럴리갈은 누구냐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감독하에 법적 서류를 작성하고 하는 사람들을 페럴리갈이라고 해요. 예. 그다음에 LDA라고 예. 하는 Legal Document Assistance는 그 이 변호사의 이 감독하에 있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로서 자기 사무실을 갖고 업무를 법률 사무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는 거냐? 네. 그게 이제 이 카운티에 신고를 하고 예. 또 거기에 그 구비되는 서류를 갖다 내고 또 그다음에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보험을 들듯이 예. 법률 사고가 나면 네가 물어줄 수 있어야지 펀드를 사서 가서 2년씩 예. 그 이제 기간이 그렇습니다. 예. 공증인은 4년, 이게 법무사는 2년씩 매해 이게 그 이 라이센스를 갱신을 하게 됩니다. 아하. 거기에 만약에 경미한 그 이런 경범죄랄지 예. 무슨 뭐 음주운전을 했지 이러면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어허. 그래서 공증인이나 법무사라 하면은 그 사람은 세탁된 사람, 아주 깨끗한 사람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런 사람이니까 공증인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도장을 찍을 때 믿게 되는 거지. 그렇죠. 아무나 도장을 찍었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아포스티유라는 것들을 있는데 그걸 아포스티가 뭐예요? 이런 뭐예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아까 얘기한 공증인은 예. 미국 내에서 서류에 대한 건 공증인 도장 하나로 이게 그 증거로 채택돼서 이게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아웃 오브 컨트리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예. 여기 그 뭐 중국 동포사니까 중국에서 쓴다면 이 사람이 공증을 해온 게 실제로 이 사람 공증인이 한 거야 아닌 거야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왜 돈도 위조하는데 도장 위조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럼요. 공증 도장 쉽습니다. 사인도 위조하는데요. 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국제적으로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 이게 그러면 내가 인감 도장 찍으러 한국에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넘어갔다 와야 되느냐? 맞아요. 내가 그러면 내 생업은 어떻게 되고 네. 안 되잖아. 예. 그러면 내 도장 찍는 걸 내 동생한테 한국에 있는 동생한테 위임을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위임장. 오. 내 홍길동은 내 동생 홍길순이한테 내 인감을 발급받거나 나를 대신해서 도장을 찍는 일을 맡기겠다.
은행에 돈 찾는 것도 맡기겠다. 이럴 때 우임장, 네. 그다음에 내가 서명했어 하는 서명 확인서, 예. 나는 미국에 살고 있어 거주 증명서, 그리고 내가 제임스 홍으로 바뀌기 전에 홍길동이었다는 동일인 인증서, 예. 그다음에 나는 포토 아이디 카피가 있는 여권,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한 패키지라고 그래요. 예. 그 한 세트를 아포스트에서 받으면 예. 한국에서 그대로 해주는데, 그러면 아포스트 서류는 위조할 수 없나요? 있나요? 할 수 있죠. 있죠. 그러면은 그 할 수 있지만 예. 거기에 이제 그 아포스트 넘버링이 딱 돼요. 시리얼 넘버처럼 번호가 나와요. 예. 그럼 번호를 이제 그 담당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서류 있습니다 하고 서류 갖고 오면 서류 놓으세요. 그다음에 이 웹사이트에 쳐봐요. 네. 권도한 공증사가 행거에 몇 월 며칠께 맞군. 아하. 그래서 자 그러면 뭘 도와드릴까요? 예. 이렇게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공증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포스티는 그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영주권자나 여행자나는 만약에 바쁜 일이 있을 땐 영사관에서 할 수 있어요. 시민권자는 영사관에, 미국 사람은 영사관에서 못 해줘요. 아하, 물론 예. 간단한 거는 영사관에서 처리해서 그냥 해주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 부동산을 이 타이틀을 옮긴다든가 예. 뭐 네. 이런 것들은 영사관에서 한 거는 담당자가 잘 받아주질 않습니다. 아, 네. 공증인 법무사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티를 이게 받으면 아웃 오브 컨트리. 그 대신 아포스티 받은 건 국내에서 못 씁니다. 그건 해외용이야. 아,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 못 쓴다는 거. 미국 내에서는 아포스티를 쓸 수가 안 돼요. 없습니다. 쓰는 아웃 오브 컨트리. 미국 예. 밖에서만 써라. 예. 이렇게 된 서류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할 때는 여기서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예. 한국에 있는 서울대학교랄지 연대랄지 이런 데로 자기가 이 트랜스퍼해서 학교를 다시 그 대학원이나 가려면 네. 성적 증명서, 학위 증명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아포스티를 해갖고 가고. 아하. 한국 사람들은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꼭 영문을 한글로 번역을 해라. 네. 영어는 뭐 영어니까 나는 네. 잘 몰라. 그러니까 한글을 병기로 예. 그렇게 해서 해서 공증을 해서 아포스티로 번역 공증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공증인 아포스티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부분 우리가 한번 짚었는데요. 네. 유서 유언장, 그다음에 리빙 트러스트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유언장도 내가 혼자 힘이 적은 없습니다. 거는 메모 법적으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유언장은 반드시 공증인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작성을 꼭 하시는 하는 게 게 좋고, 좋습니다. 만약에 법무사가 증인이 아니래도 돼요. 증인 2명만 있다면.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또 신뢰 여부가 또 하니까 거기에 공증인이 하나 끼면은 네. 정확하게 오피셜하게 되는 거죠. 딱 끝난다. 맞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 이런 거기에 꼭 증인이 2명이 한 사람은 공증일 필요는 없어요. 2명이 되는데 예. 우길 수가 있잖아요. 상대가 이거는 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 쓴 거야 뭐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증인이 하면 공증인이 증인도 받거든요. 이 그 작성하는 사람 이게 사인하는 걸 항상 네. 문서는 공증인 앞에서 직접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공증인은 뭐를 증명하는? 난 봤다. 이걸 증명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국무부 장관 도장 꽝 찍으면서 네. 아주 폼이 나는 서류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유언장을 작성을 했는데요. 저의 유언장을 작성할 때 나의 증인이 되셨던 분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의 유언장의 공증인이 지금은 현재 안 살고 계세요. 세상에 없으세요. 그래도 그 증인으로서 효력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론 유언장 작성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고 증인으로 한 사람들은 죽었어도 네네. 어제 사인한 건 유효한 거죠. 살아 있었으니까. 살아 있을 때 죽은 사람은 사인할 수 없어요. 그렇네요. 네. 사자 유구 무언이지만 사자 유구 무행 네.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리빙 트러스트가 두 번째 네. 변경 불가능한 건 그럼 왜 그걸 하느냐? 네. 왜 한 번 준 걸로 끝나느냐? 이런 건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종업원 상해보험 다 있는데 종업원이 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상대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소송하기 전에 이렇게 이 집이 있나 없나를 이제 확인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집에 린을 걸고 소송을 하면은 꼼짝없이 그 돈을 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변경 불가능한 걸로 이레버커블로. 예. 그러면은 홍길동 이레버커블 트러스트 하면은 예. 그거는 이 채권자가 와서 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오, 그런 게 100% 내 있네요. 걸 보호하는 거예요. 아. 병원비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와우. 그건 예. 내가 이 아들한테 준다고 해놓은 거는 불변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재산은 아니다 이거야. 물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이 집에 살아. 네네. 내가 죽으면 얘가 가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런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이 채무로서 그걸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와, 네. 그런 또, 장치도 예. 필요하네요. 예,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 또 이렇게 물어요. 그 법무사가 하는 거하고 변호사하고 하는 거하고 이게 효력이 어떻게 같아요? 네. 틀려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네네. 글쎄요, 그건 손님 마음이죠. 내가 그래요. 그러면은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 네, 아니에요. 네. 내가 리빙 트러스트 했을 때 변호사한테 하면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을 거라고 신뢰를 한다면 변호사한테 하고 공 하나 더 쳐주면 되고 그냥 변호사가 하는 것도 마저 하면은 저한테 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선생님은 연필을 깎을 때 무슨 칼로 깎나요? 하면은 뭐거려. 면도칼로 간단하게 깎으면 되잖아요. 근데 구태여. 사람들이 잘난 체하고 소 잡는 칼을 갖고 연필을 깎고 속값을 물어줄 필요는 없다. 네. 네. 법적인 효력은 똑같네요. 똑같죠. 법무사와 왜냐면 하든지 변호사와 이게 하든지. 이 무슨 시험을 봐서 네. 신춘문예 소설에서 당선돼서 효력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어디 뭐 시험 가서 이렇게 시험 잘 봐서 합격해야 시민권 예. 마냥 이렇게 증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이런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되면 리빙 트러스트로 인정을 한다는 스탠다드 폼이 있어요. 그 폼을 네. 간단한 거예요. 나 죽으면 우리의 주어. 이 간단한 말을 120페이지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네. 한정으로 딱. 예. 네. 간단한 예가 그거예요. 김 선생님은 미국에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 이제 보통 나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끝날 일을 네. 6.25 때 아버지를 여의고 38선을 걸어오다가 뭐 이런 얘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왔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예, 왔습니다. 나 죽으면 누구 주냐고요. 네. 이런 얘기 줄 건 뭔지요. 네. 이렇게 해서 리빙 트러스라는 것은 부동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 은행, 스탁, 라이프 인슈런스, 뭐 반지, 폐물, 기타 등등 모든 내 재산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이라는 건 리빙 트러스트란 박스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꾸며놓고 미처 넣지 못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게 그 푸어 오버 윌이라고 유언장을 또 간단한 유언장을 하나 만들어요. 혹시 내가 오늘 만든 리빙 트러스트에 내 재산을 넣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것도 리빙 트러스트에 푸어 쏟아붓는다. 같이 얘들 안에 있는 베니피셔리 네. 수혜자가 네. 나눠 갖게 만들도록 나는 유언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에브리띵 다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빙 트러스트를 꾸몄으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종이에요. 개인 서류잖아요. 그 어떻게 가?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개인 서류잖아요. 네. 부동산은 카운티의 퀵클레임 디드로 타이틀을 변경하고 오. 은행은 네. 이게 서티피케이트 오브 트러스트라고 해서 신탁 증서를 간단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아하. 그러면 그걸 갖고 가서 내 개인 어카운트가 있다면 인디비듀얼이 있다면 이걸로 체인지해 주세요 할 수도 있고 예. 뉴 어카운트를 만들어 주세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마무리를 본인이 해야 됩니다. 예. 이걸 안 하면 종이에요. 종인데 그게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효력은 있죠. 예. 그 대신 프로베이트 코트에 갖다 제출을 해야 돼. 그래야 판사가 그걸 보고 자 이렇게 그 리빙 트러스트 있어요. 오피셜하게 안 해놨어. 예. 맞는데
그저께 리빙 트러스트를 꾸몄는데 오늘 유언장을 써서 전에 쓴 거는 무효로 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카운티의 신고 이제 그 보통 리빙 트러스트 만들어주면 우리 같은 법무사들이 퀵크레임 디드를 해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가져갈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죠. 그냥 가져가면 사문서, 종입니다. 공적 문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리빙 트러스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요. 음흠. 홍길동 리빙 트러스트가 있다는 사실만 거기에 오피셜하게 설립됐다는 것만 거기에 레코딩이 되는 거예요. 은행도 마찬가지. 누가 얼마씩 가져간데 없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꾸몄으니까 이름은 이걸로 네. 해주세요.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은 예. 보통 사람들은 아니 내가 나이가 음흠. 지금 그 몇 살인데 이거를 해줘.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음흠. 보험 드는 거라니까요. 그렇네요. 자동차 보험. 예.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걸 해 놓으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제가 얼마나 무지했냐면은 법무사든 변호사든 함께 해가지고 리빙 트러스트만 작성을 해놓으면 다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종입니다. 그런데 종이에 불과한 거네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가 조치를 있어야 실행하지 되네요. 않으면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기 하면은 거기에 우리 사무실에서 꾸미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해서 또 아주 친절하게 해서 그걸 읽어보고 네. 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하. 그거 하는 것도 귀찮을 듯 네, 드는데요. 그래서 다른 데서 꾸미시면 뭐 그냥 갖고 계시면 이거 하셨나요? 아무것도 안 해. 그 종이에요. 지금 혹시 리빙 트러스트 작성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네, 오시면 조치를 됩니다. 뭐 하셔야 되겠습니다. 리빙 트러스트 꾸몄다는 걸 무효로 하는 게 아니고 음흠. 후속 조치를 해야 되니까 예. 타이틀도 올려야 되고 음흠. 뭐 리빙 트러스트 아는 사람들이 꾸며준 사람들 많아요. 뭐 네. 개인이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는 뭐 공증인 도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네. 어떻게 나중에 등록이 안 되더라도 그 종이를 법원에 갔다가도 효력이 별로 없을 거예요. 공증인 도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 갖고 계시지 말고 네네. 한 번 더 장롱 속에 있는 거 꺼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와. 자, 그러면은 혹시나 지금 이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궁금한 거 이제 여쭈을 때 네. 프리 컨설팅 그럼 뭐 그건 가능한 뭐또 거죠? 해주시는 돈 받고 거죠? 이런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당당하게 전화번호 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예.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213-995-7080번 213-995-7080번으로 전화하셔서 여쭤보시면 되는데 혹시나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로데오 갤러리아 몰에 있습니다. 8가. 아, 네.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 몰에 있습니다. 거기 큰데. 예, 큰 몰. 금강안경하고 있는 몰에. 네네네네. 네, 그 몰에 거기 안에 있어요? 네, 네. 금강안경 옆인가요? 네, 네. 이 홍보도 좀 하시네, 금강안경. 네, 전화번호 213-995-7080번이고 혹시 사무실로 찾아가시는 분들은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겠죠. 네. 네, 자 리빙 트러스트하고 이제 유언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부분도 더 알아야 될 게 또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조금 다 돼가지고 여쭤보기가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자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내가 이제 사후에 이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재산을 나눠줄 분들에게 빨리 가게 하려면 리빙 트러스트가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유언장은 프로베이트 코트를 가야 되는 거고요. 예, 리빙 트러스트는 안 가는 겁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처리가 되는 그리고 거예요. 한 가지 더. 네. 이게 만약에 그 유언장을 해서 여기에 있는 집은 아들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났어. 2년에 애들한테 넘어왔어. 예. 그러면 이제 이 집이 100만 불짜리지. 우리 부모가 나한테 100만 불 주셨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자, 네네. 부모가 사실 이 집을 샀을 때 40년 전에 10만 불 주고 샀어요. 예. 근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팔 때 이게 이제 100만 불이 100만 됐어요. 불이야. 그러면 캐피탈 게인이 90만 불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2, 9, 18, 18만 불 양도소득세를 내야죠. 근데 리빙 트러스트를 꾸몄을 때 예. 시점은 항상 when I die. 내가 내가 죽었을 때 마켓 플라이스가 페마켓 플라이스가 시장 가격이
100만 불이라면 그대로 베이시스로 인정이 되는 게 리빙 트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그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없습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1불도 안 냅니다. 와. 상속세는 네. 1,600만 불 미만이니까 안 내고. 안 내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시점 네. when I die 음흠. 기억하십시오. 그 시점에 그 마켓 이게 네. 시장 가격이 100만 불이면 그대로 100만 불 베이스시. 아. 캐피탈 게인은 1불도 없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겁니다.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네. 네. 또 다음에 또 시간 내주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권두환 법무사님과 오늘은 리빙 트러스트 유언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료로 상담 가능합니다. 213-995-7080 번호가 너무 좋습니다. 7080 213 지역 번호에 995-7080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